얘들아 안녕? 매일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삼촌이야. 승우, 서현, 찬영, 찬빈, 윤기, 도형, 서준, 정훈, 지후 및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보내고 있어? 즐거운 일들도 많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은 잘 기억하고 속상한 일은 좋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자. 무엇보다 삼촌은 오늘을 힘있고 멋지게 보낸 너희들이 무척 자랑스러워. 너희들 정말 멋져 부려. 칭찬 스티커 뿅뿅.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빨간 모자와 늑대야. 어린 소녀가 늑대를 만나는 이야기 알지? 야옹님과 향이님이 신청해준 이야기야. 삼촌이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결말을 바꾼 이야기도 해줄 거야. 그럼 출발! 옛날 한옛날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 소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어.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랫동안 소녀를 키워주다 보니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었어. 어느 날 할머니는 소녀에게 예쁜 망토가 달린 빨강 모자를 선물했어. 와, 할머니 감사해요. 캡숑 쩡쩡. 슈퍼 울트라 최고 마음에 들어요. 소녀는 빨간 모자를 매일같이 썼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빨대가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빨간 모자는 빠는 시간 1시간이 아까워서 절대 빨지를 않았어. 가족들은 모자에서 냄새나, 너무도 냄새나, 이건 너무 심해, 이제는 제발 빨아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지만 빨간 모자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잠시라도 빨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빨간 모자 엄마가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구나. 케이크와 포도주를 싸줄 테니 할머니께 병문안을 좀 다녀오너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돼. 네,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집을 나섰어. 그런데 빨간 모자가 숲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 늑대는 늑대 마을에서 나쁘기로 유명한 나빠도 너무 나빠 캡숑짱 울트라 나빠 늑대였어. 하지만 착한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늑대인지 착한 늑대인지 알 수가 없었어. 늑대는 배가 고파서 소녀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근처에 나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빨간 모자에게 다가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물었어. 안녕하세요. 빨간 모자 아가씨. 빨간 모자가 참 이쁘네. 어디 가요? 늑대는 간사한 웃음을 띄우면서 물었어. 빨간 모자는 방긋 웃으면서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문안 가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할머니 댁이 어딘데? 이 숲 끝을 지나 중간 냇물을 건너면 집이 6개가 나와요. 그 6개 우측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홀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가 없는 하얀 색깔의 집이에요. 빨간 모자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 말을 들은 늑대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다니. 그럼 나는 할멈을 먼저 잡아먹은 뒤에 빨강 모자가 오면 또 맛있게 얌얌 잡아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야기를 건넸어. 빨간 모자야, 요 앞에
너무나도 멋져도 멋져 꽃밭이 있어. 할머니께 꽃을 따서 가드리면 캡숑 짱 최고 최고 좋아하실 거야. 와, 정말요? 할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시는데. 빨강 모자가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멋진 꽃밭이 펼쳐져 있었어. 빨간 모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을 꺾기 시작했어. 늑대는 옳지 이제 됐다 며 신이 나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 다다다다다다다다.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어서 문 열어주세요.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최대한 이쁘게 내면서 말했어. 귀여운 우리 이삐가 왔구나.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서 그런데 빗장을 열고 들어오렴. 할머니는 몹시 반가워하시면서 말했어. 문이 열렸어. 하지만 집으로 들어온 것은 빨간 모자가 아니라 늑대였어. 아이고 머니, 심장 깜짝 놀라. 캡숑 울트라 깜짝 놀라. 이윽고 늑대는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그 후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할머니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쓴 뒤 얼른 침대에 누웠어. 어서 오너라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꽃을 많이 꺾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 이제야 할머니 생각이 났지. 아참, 이제 할머니께 어서 가야지. 빨간 모자는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 빨간 모자가 집에 와보니 문이 열려 있었어. 이상하다. 엄마가 먼저 할머니께 오셨나? 빨간 모자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 안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빨간 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침대로 갔어.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 할머니, 왜 이렇게 몸집이 커졌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누워만 있었더니 확진자가 되어버렸단다. 그렇게 빨간 모자와 누워있는 늑대는 스무고개를 시작하였어. 할머니, 왜 이렇게 몸이 검어지셨어요? 요즘 누워만 있었더니 몸을 못 씻어서 검어졌단다. 냄새나요. 냄새. 할머니, 왜 그렇게 털이 많아지셨어요? 요즘 많이 먹었더니 시간이 거꾸로 가나 보네. 머리가 많이 길어졌단다. 호호호호. 할머니, 왜 이렇게 머리가 검어지셨어요? 요즘 염색을 했더니 아니 그만해! 스무고개를 진행하던 늑대는 이제 귀찮아졌다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가 빨간 모자를 냉큼 잡아먹었어. 실은 원작 샤르페로의 빨간 모자는 이렇게 끝이 나. 우리가 많이 아는 사냥꾼이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해주고 늑대의 배에 돌을 넣는 것은 그림 형제가 후에 각색한 이야기야. 아무래도 원작 자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다 보니 결론이 너무 허무하고 속상한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삼촌이 재밌게 생각한 결말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줄게. 친구들은 결말이 달라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봐봐. 빨간 모자와 늑대 조금 바꿔 읽기.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어머니가 챙겨주신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집을 나서는 장면에서 시작할게. 빨간 모자는 똑똑하고 총명했어. 이윽고 늑대가 다가와 빨간 모자에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물었어. 왜 늑대가 내가 가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빨간 모자는 잠시 생각을 해보니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할머니는 저 길 건너 갈색 오두막집에 살고 계세요. 먼저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 아닌 사냥꾼 영호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었어.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계신데 집을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았어. 대신 영호 아빠는 마을에서 힘이 제일 세고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운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 아저씨라면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빨간 모자는 늑대를 먼저 그쪽으로 안내를 한 거야. 빨간 모자는 매일 자기 전에 이웃집 동화나라라는 오디오북을 들었는데 다양한 동화를 바꾸어서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 빨간 모자는 늑대가 사라지자 조심스럽게 따라갔어. 늑대는 정말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 엄청 빨랐어. 그걸 보니 빨간 모자는 너무 놀라웠어. 먼저 경찰관 아저씨에게 구조 요청을 했어. 수상한 늑대가 있어서 정말 걱정된다고. 늑대는 어서 그 집으로 달려가서 빨간 모자인 척을 했어.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마침 그 집에는 사냥꾼 영호 아빠와 할머니가 계셨어. 할머니는 빨간 모자인 줄 알고 말씀하셨어. 빨간 모자구나. 어서 들어오렴. 늑대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 마침 그 옆에 있던 사냥꾼 영호 아빠는 얘는 뭐요? 하면서 달려가서 슈퍼 울트라 멋져 2단 옆차기를 하고 그것에 맞아 날아가는 늑대를 잡아서 꽁꽁 묶었지. 그런 과정에 빨간 모자가 연락한 경찰도 와서 늑대를 바로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갔어. 빨간 모자는 순식간에 일어난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어. 내가 행동을 잘못했더라면 어땠을지 걱정이 되면서 크게 깨달았어. 그래서 평소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 그 후로 빨간 모자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 늑대 사건을 계기로 빨간 모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큰 사업가가 되었대. 자신의 이야기인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그걸로 유명해져서 빨간 모자 피자집, 빨간 모자 옷가게, 빨간 모자 영어학원까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빨간 망토 차차 애니메이션까지 만들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대. 근데 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었냐고? 빨간 모자는 그때 늑대의 위협을 받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똑똑하게 생각하고 판단력을 갖춘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 만들고 교육에 지원해줬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그렇게 빨간 모자는 좋은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대. 끝. 이야기 잘 들어보았어? 빨간 모자가 생각을 현명하게 해서 나쁜 늑대를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삼촌은 그 후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빨간 모자가 더욱 멋지더라고. 앞으로도 빨간 모자 화이팅이야. 그럼 이제 삼촌은 3가지 질문을 하고 끝내고자 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해보자. 첫 번째,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정중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절대 따라가거나 집을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친구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큰 소리를 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알겠지? 두 번째, 빨간 모자는 어떻게 빨리 생각하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가슴 뛰는 멋진 미래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삼촌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마지막으로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야. 그리고 댓글에 듣고 싶은 동화와 친구들 이름을 남겨주면 인트로에 친구들 이름을 불러줄게. 사랑해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